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 강물을 거슬러. 구라파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파 가전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여기가 또 로청들 신형 발표와 함께 각 브랜드별 객감노랄 기술 차력 쇼가 펼쳐지는 곳이라 로청광인으로서 이건 못 참지. 거기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국내 로청들의 신형 소식들까지 싹싹 김치해왔대. 이 영상 하나로 알아보는 26년 로청 트렌드 빠르게 후비고 LG 스친자의 귀환.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내 로청이 향후 어떻게 나올까일 것 같다. 일단 LG의 경우 간략히 본 첫인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돌아왔구나 LT식이다. LG 로청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좀 걱정도 됐던 게 얼마 전 국내 로봇 청소기 업체들에게 소신 발언했던 영상 기억하나? 거기서 내가 향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뭔가 짜고 친 것 같은 오해가 들 정도로 마치 듣고 만든 것처럼 꽤 많이 반영되어 있었대.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LG 측에서도 내 영상 보고 누군가 나와 미리 이야기한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했다고 한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서로 전혀 몰랐대. 아무튼 귀들갑 그만 떨고 이번 LG 로봇 청소기의 주요 변화를 말하자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었대. 첫 번째로 본체다. 본체의 메인 변화 포인트는 스친자의 귀환이다.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LG가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도 차별화된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기술인 스팀이 정말 접목됐대. LG가 전반에 녹아들어간 스팀 노하우를 로청에 이식했는데 자사 스팀 무선 청소기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 로청의 100도의 스팀이 걸레에 직접 분사돼 표면 온도가 60에서 70도 정도로 가열된 걸레로 바닥을 닦아줄 수 있다고 한대. 이렇게 본체에 스팀 제너레이터가 탑재돼 주행 중 실시간 뜨거운 스팀을 걸레에 가해주는 건 현 시점에선 LG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대. 지형들 이거지. 당연히 온도에 의한 강력한 세척력 상승 효과가 기대된대. 특히 강력한 바닥 세정력과 소독 효과 모두가 필요한 육아인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대. 여기서 디테일 한 스푼 들어가는데 스팀이 가동되면 이 뒷빵댕이 쪽에 현직 개똥벌레 마냥 붉은색 등이 켜져 시각적인 알람을 줘서 안전에도 신경을 썼대. 열 관련 기술의 핵심은 사실 배터리인 게 순간적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스팀에 미친 자들답게 이를 전압이 높은 고출력 기술이 탑재된 배터리를 통해 커버했다고 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를 스팀으로 닦을 수는 없어서 스팀은 구역 한정으로 방 정도를 청소하거나 전체 청소를 하면서 바닥 이물질을 감지했을 시 즉각 스팀을 가동하여 부분 세척하는 스파 스팀 세척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대. 어찌됐건 전력을 온갖 데 써야 하는 로청 본체에서 열을 사용하는 스팀까지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겁나 어려운 거라 이 기술력 자체로 정말 칭찬할 만하다. 확실히 스친자들이랄까. 더불어 바퀴의 쇼바를 이용해 문턱 돌파 성능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돌파 스펙이 아직 나오기 전인데다 시연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은 어려웠대. 늘어나는 메카닉솔과 플렉서블 걸레도 이번엔 기본 장착했는데 머리카락 엉킴 방지 기술이 들어간 독특한 구조가 눈에 띄었대. 흡입 브러쉬도 두 개로 나뉜 듀오 브러쉬 형태로 머리카락 엉킴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대. 전면 센서의 경우 엄청 큰 왕눈이가 두 개가 있어서 RGB 카메라 센서가 두 개인 건가 싶었는데 이건 LED 라이트였고 RGB 카메라 센서는 한 개였대. 해피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대. 두 번째로 스테이션이대. 스테이션의 메인 변화 포인트는 바로 숨김이대. 일반 프리스탠딩 모델의 스테이션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서랍장스러운 가구 디자인이라 로청 스테이션 같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로청 전용 장 같이 생겼대. 실제로 오수정수통도 서랍장처럼 꺼내는 형태대. 이를 통해 위 공간에 스피커나 화병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깨알같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집어넣었대. 덕분에 소파 옆 테이블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대. 무엇보다 로청이 들어왔을 때 이 도어가 닫히면서 로청이 안 보인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강점이 두 가지인데 우선 보안이대. 내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물리적인 수준의 보안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대. 보안 소프트웨어 아무리 좋은 거 쓴다고 해도 나 같은 기술 무지렁이는 그냥 이런 물리적 가림막 하나가 더 안심이다. 그리고 깔끔하다. 갬성충 입장에서 로청이 드러나는 게 집안 인테리어랑 너무 튄다. 그래서 요즘 숨고 같은 데 보면 로청 장 짜주시는 전문가분들 엄청 많대. 근데 이건 아예 제품 자체가 애시당초 가려져서 나오다 보니 장 짜는 비용 세이브 개꿀에 무엇보다 그냥 깰꼬마대. 거기에 진리의 화이트 톤. 이거 중국 갬성이었으면 황금색 들어갔다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바로 직배수 모델인데 이걸 이 작디 작은 주방 싱크대 걸레바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대. 고작 14.7cm 공간에 들어가는 쾌랄한 수준인데 먼지 봉투를 측면으로 배치하는 구조적 설계와 기존 호수를 빼주던 부피가 큰 배수 펌프가 아닌 공기압을 활용한 에어펌프라는 기술적 설계 투타치가 들어가면서
통해서 이런 혁신이 가능해졌대. 이 직배수 모델도 도킹 후 개폐식 도어로 깔끔하게 닫아주는데 인테리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같은 갬성충 행복사하게 만들어주는 주방 인테리어 일체감이 돼. 프리스탠딩이나 직배수나 도어를 개폐해주는 건 좋지만 밀폐된 공간으로 인해 내부 습기가 안 빠진다는 구조적 단점이 있대. 더욱이 본체뿐 아니라 스테이션에서도 100도씨로 스팀 분사가 적용되어 위생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열기가 빠지지 않으면 곰팡이 등이 필 수도 있는데 LG는 습기를 배출해주는 관련 특허들도 가지고 있어 이를 접목해 해결했다고 한대. 워낙 스팀을 많이 다뤘기에 보여줄 수 있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지 않나 싶대. 개인적으로 추가 걸레나 먼지 봉투 스테이션 내부에서 보관 가능한 이 부분 이건 작지만 정말 마음에 든대. 추가 액세서리 받으면 아무데나 짱바가 났다 무조건 잃어버리는 게 기본 메타인데 이러면 필요할 때 안 잃어버리고 딱 꺼내 쓰기 좋거든.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대. 회피 및 청소 알고리즘은 LG가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특히 회피 관련해선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대. 작년 조직 자체를 싹 변화시켜 개발에 무려 200~300명이 투입됐다는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대. 전에는 수십 명 수준이라고 들었거든. 거진 10배 정도 늘은 건데 조직 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이 정도 변화는 정말 회사에서 각오한 거다.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가전 부분만이 아닌 그룹 전체가 이 로청 관련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대.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나온 걸 보면 그 말이 사실로 느껴졌달까. 보안도 자신 있어 했는데 솔직히 보안은 나같이 PC 포맷조차 못하는 컴맹이 평가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다. 테스트를 통해 입증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 소보험 발표에서 LG 등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 대비 보안에 우위에 있다고 하니 칭찬할 건 칭찬하고 부족한 회사들은 이번 기회로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LG 제품 개인적으로 기대된다. 내가 그토록 영상에서 강조했던 브랜드 고유의 뾰족함, 특히 우리 환경에 맞는 뾰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배수 모델처럼 국내 대부분의 집 환경이 가지고 있는 싱크대 걸레바지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 인테리어의 일체감도 좋지만 죽어있는 공간 활용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토록 LG가 잘하는 스팀의 활용과 스팀 배출 관리까지 고유의 차별화된 강점도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이다. 이 형들 각 잡고 하면 일이 잘하면서 다만 가전은 등가 교환인지라 스팀 관련 부품들로 인해 스테이션의 부피 자체가 커진 점, 개폐 도크로 인해 스테이션으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높아진 점, 직배수 먼지통이 좀 작아진 점, 실배터리 가동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지는 발매 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드림이 계단 돌파 드란나간. 올해 이파에서 가장 넓은 부스를 쓰고 있는 로청 업체는 드림이었는데 유럽 엠베서더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슈바인스타이거를 기용할 정도로 유럽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대. 현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이 사이버 X 모델이었는데 무려 계단을 오르내린대. 4개의 무한궤도를 다리처럼 움직여 계단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내려오는 신박한 메커니즘이었대. 이게 대박인 건 기존 사용하던 로청들이 이 바이오닉 쿼드 트랙에 도킹하는 모듈형 시스템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할 때에만 결합하여 이동한다는 거다. 어린 시절 합체 로봇이 나오면 지구의 평화를 지킬 줄 알았는데 현실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거였대. 유럽이나 북미 시장은 이 계단이 많은 환경이라 모바나 UP에서도 계단을 오르는 다양한 메타를 보여줬대. UP는 드리미와 비슷한 방식이고 모바의 경우 수직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식인데 모바 형태가 더 높은 계단을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계단의 폭이 좁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방식이었대. 아쉽게도 모든 방식에서 계단을 청소해주는 기능은 없었대. 로청 2개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비싸고 좋은 기존 로청 하나로 모든 집을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거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팔 달린 모델도 곧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테이션에 다양한 교체용 액세서리 팔이 거치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대. 에코백스 EV로 진화. 드리미가 화려한 기술 차력시였다면 에코백스는 튀지 않는 내실을 다지는 변화였대. 차기 플래그십 X12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바로 고속 충전이었대. 보통 로봇 청소기가 청소 중간중간 도킹해서 물걸레를 빨 때 충전은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번 제품은 이때 고속 충전을 지원한대. 이거 리얼타임 충전 속도인데 3분 만에 6%까지 충전시켜주는 속도 덕분에 무려 최대 300평까지 청소가 가능한데 이런 고속 충전을 위해 찐 전기차 규격 배터리를 때려박았다고 한대. 우리 집이 49평이라 보통 청소기들이 한 번에 청소가 좀 간당간당한데 대형평 수집이거나 큰 사업장에서 청소용으로 쓰기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이다. 먼지통도 일회용이 아닌 투명한 백리스 디자인이라 환경 절약과 봉투 구매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한대. 전기차용 배터리 규격인 만큼 이를 통해 흡입 출력도 깡패급으로 키워서 80kg급 성인을 들어올릴 수 있는 진공력을 보여줬대. 기존 강력한 롤러형 물걸레도 그대로 계승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튀는 기술이라기보다 로청 고유의 기본기들을 발전시킨 모습이었대. 요건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한대. 나르왈 다크호스의 귀환. 나르왈의 경우 4세대 플래그십인 플로우 모델을 공개했대. 가장 큰 특징은 롤러형의 습식 걸레의 강점은 가져오면서 단면적을 넓힌 트랙 형태로 기존 롤러형의 약점인 약한
마찰력을 보완했대. 거기에 메인 바퀴에 쇼바를 올려 높은 문턱을 넘는 돌파 성능도 더했대. 다만 시연에선 계단 형태로 4cm라 최대 단일 돌파 높이는 얼마나 될지 테스트는 해봐야 할 것 같대. 거기에 상단 라이더 센서를 호박 매립형으로 바꿔서 95mm 높이까지 청소가 가능하대. 듀얼 카메라 센서를 통한 현존 최강의 회피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를 활용한 극한의 무빙 컨트롤이 진짜 쇼킹했는데 이 액체로 청소하는 거 봐봐. 봤어? 뭐가 놀라운지 잘 모르겠지? 이거 전면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다. 다시 보면 액체류를 인식하고 벌레가 있는 후면으로 돌아서 후진만으로 액체를 닦고 흡수한 거다. 와, 이건 미쳤지. 이거 전면으로 가면 회전솔이랑 흡입구에 물 다 묻거든. 진짜 나르왈 다크호스는 다크호스야. 이 제품도 곧 출시 예정인데 자세한 리뷰 준비해보겠다. 별평, 삼성이랑 로브락은 왜 이야기 안 해주냐고 하는데 삼성은 따로 다음 주 수요일날 이야기할 예정이고, 로브락의 경우 매년 CES에서 플래그십을 발표하는 기조상 이번 2파에선 주목할 만한 로총 신제품이 안 나왔대. 아무튼 국내 로봇 청소기들이 꽤 많은 걸 준비하고 변화한 것 같아서 국내 제품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좀만 기다렸다 리뷰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대. 이용했더만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